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서 있기 힘들 정도로 어지러운데 병원에 갔더니 이석증도 아니고 뇌졸중도 아니라고 하시나요? 전정신경염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신경 쓰이는 것들을 해결해드리는 신경과 전문의 황재춘입니다. 오늘은 이석증보다 더 신경 쓰이는 질환인 전정신경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정신경염을 이해하려면 먼저 전정신경의 역할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귀 안쪽에는 청각을 담당하는 달팽이관과 함께 균형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이 있습니다. 이 전정기관에는 3개의 방골이관과 이석기관이 있어서 머리의 움직임을 감지하게 됩니다. 전정신경은 이 전정기관이 감지한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중요한 신경입니다. 이 덕분에 우리는 걸을 때 균형을 잡을 수 있고 머리를 움직여도 시야가 흔들리지 않으며 공간에서 우리 몸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정신경염은 바로 이곳에 갑자기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대부분 바이러스가 전정신경을 침범하게 되는데요. 감기 바이러스나 herpes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등이 이 원인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한 염증도 신경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나 심한 피로, 수면 부족으로 인한 면역 기능 저하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정신경이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정기관에서 감지한 신호가 뇌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한쪽 전정신경만 손상되면 반대쪽 정상 전정신경과 불균형이 생기고 그 결과 심한 어지럼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배의 한쪽 노만 젓는 것처럼 우리 몸의 균형이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정신경염의 가장 큰 특징은 갑자기 발생하는 어지럼증입니다. 이석증과 달리 대부분 일상생활 중에 증상이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주요 증상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어지럼증의 특징적인 양상입니다. 하루 종일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의 현운성 어지럼증을 호소하게 되고요. 눈을 감아도 어지럼증이 계속됩니다. 2-3일 정도 동안에는 지속적인 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하게 되는데 머리를 움직일 때 더욱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심한 구역과 구토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식사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메스꺼움이 지속되고 구토를 하게 됩니다. 식은땀이 나고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균형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혼자서 서 있기가 힘들고 한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똑바로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특히 눈을 감으면 더욱 심해져서 한쪽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증상은 눈의 움직임에 이상이 생기는 것인데요. 눈이 한쪽으로 탕탕 튀는 모습에 안진 양상이 보일 수 있습니다. 환자가 느끼기에는 시야가 흔들린다거나 빙빙 돈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증상의 경과를 살펴보면 처음 24에서 48, 한 이틀 동안이 가장 힘듭니다. 한 3-4일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호전이 되는데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일상생활에 힘듦이 없을 정도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한 4에서 6주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은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바로 응급실을 방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지럼증과 동반돼서 심한 두통이 있다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거나 감각이 이상한 것들, 시야가 흐려진다거나 두 개로 보이는 경우, 이 경우에서는 뇌졸중과 같은 심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제 전정신경염을 다른 어지럼증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어지럼증 원인인 이석증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석증의 특징은 자세가 변할 때만 어지러운 것입니다. 머리를 움직였을 때 심한 어지럼증이 있지만 고정한 상태가 되면 1분 이내로 어지럼증이 호전됩니다. 특정 자세에서만 어지럼증이 유발되는 양상입니다. 그에 반해서 전정신경염은 자세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어지럼증이 나타납니다. 수일간 지속되는 어지럼증이 누워있어도 어지럽고 서있어도 어지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고욕과 구토가 매우 심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으로 메니에르병과의 차이점도 있는데요. 메니에르병의 특징은 발작적으로 발생하는 심한 어지럼증과 동반되어서 귀가 먹먹하거나 귀가 잘 안 들리는 증상이 동반되게 됩니다. 이명이 들리는 증상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수십 분에서 수시간 정도 지속되고 주기적으로 재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어지럼증 원인인 뇌경색과는 어떻게 다른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지럼증과 함께 다른 신경학적인 증상이 동반된다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됩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것, 그리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얼굴이 비대칭적으로 마비 소견이 보인다면
반드시 뇌졸중을 의심해서 응급실을 방문해야 됩니다. 정리하면 전정신경염은 갑자기 발생하는 심한 어지럼증이 수일간 지속되고 청력 저하나 이명은 동반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 번 발생 후에 수주 후에 회복하게 되는데 다른 신경학적인 증상은 동반되지 않는 특징을 보입니다. 전정신경염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안진 검사인데요. 안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한쪽으로 빠르게 튀는 현상을 말하는데 비디오 안진 검사를 통해서 정확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전정신경염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안진은 한쪽 방향으로만 지속적으로 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석증은 반대 방향으로 튀기도 하는데 전정신경염은 머리를 움직인다거나 했을 때도 계속 같은 방향을 보이게 되고 시선을 고정해도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눈이 튀는 방향을 볼 때는 더 안진의 강도가 강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전정기능 검사인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두부 충동 검사입니다. 머리를 빠르게 한쪽으로 돌릴 때 정상이라면 시선이 보고 싶은 곳에 고정이 되지만 전정신경염 환자에서는 눈이 머리를 따라 움직였다가 빠르게 따라잡기, 안구 운동이 관찰되게 됩니다. 세 번째 검사는 가장 중요한 온도 안진 검사인데요. 차갑거나 따뜻한 공기를 뇌이도에 주입하여서 전정 기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때 정상 측과 비정상 측의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전정신경염이 있는 쪽의 반응이 현저히 감소하게 됩니다. 네 번째 검사는 자세 검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일자걸음 검사를 한다거나 눈을 감고 서 있기 등의 검사를 진행해서 한쪽으로 넘어진다거나 균형을 못 잡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 MRI나 CT와 같은 영상 검사인데요. 전정신경염을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뇌졸중과 같은 중추성 원인이 의심된다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령이라던가 위험인자가 많은 경우 비전형적인 특징을 보이는 경우에서는 반드시 검사를 요합니다. 전정신경염의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먼저 초기 증상 조절을 위한 응급 약물 치료이고 두 번째는 염증을 낫게 해주는 것, 세 번째는 전정제어 치료입니다. 먼저 응급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보나린과 같은 약물인데요. 항히스타민제로서 전정 기능을 억제시켜줍니다. 이를 통해서 어지럼증을 줄여주는데요. 또한 항구토제와 안정제를 사용하여서 구역구토, 어지럼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초기 3, 4일 정도만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치료는 염증을 조절하는 스테로이드입니다. 프레드니솔론과 같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데 보통 일주일 정도 사용하면서 점차 감량하게 됩니다. 이는 전정신경의 염증을 감소시켜줌으로써 손상을 줄여주고 장기적인 회복을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스테로이드는 당뇨가 있는 경우에서는 혈당 조절이 안 될 수 있고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서도 위장보호제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스테로이드는 수면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녁에 복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더해서 혈액순환 개선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약은 아니지만 전정신경 주변의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줌으로써 회복을 促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약물은 한 2에서 4주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물 사용 시에 주의할 사항들로는 어지럼증이 계속 있고 약물로 인해서 졸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이나 기계 조작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갑자기 약물을 중단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또한 증상이 호전되었는데도 장기적으로 약물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에 맞춰서 약물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정재활 운동은 전정신경염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증상이 심할 때는 약물 치료가 중심이 되지만 3, 4일 정도 지나고 나면 재활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단계별 재활 운동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눈 운동인데요. 누운 자세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고개는 고정한 채로 눈만 좌우로 움직여 줍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하고 점차 속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위아래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이것을 하루에 한 3세트 정도 각각 한 10번 정도를 실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단계는 머리 운동인데요. 앉은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머리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줍니다. 그리고 상하로도 움직여줍니다. 이 동작들을 한 10번 정도씩 해서 하루에 3회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지럼증이 심해질 수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3단계는 몸통 운동인데요. 서서 제자리에서 천천히 회전합니다. 앞뒤로 몸을 기울여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각각 10번 정도 수행하게 되고요. 안전을 위해서 처음에는 벽 근처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단계는 보행 운동인데요. 직선 걷기부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는 고개를 돌리면서 걷는 것을 하고 지그재그 걷기 그리고 계단 오르기 순서로 강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 시 주의할 사항은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요. 천천히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보호자와 함께 수행하고 필요하면 바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정신경염의 회복 기간은 보통 한 4에서 6주 정도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호전되어도 한 2, 3주 정도는 더 이 전정재활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정신경염의 증상, 진단,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정신경염은 처음에는 매우 심한 어지럼증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 있지만 적절한 치료와 재활운동으로 대부분 회복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초기 3, 4일은 약물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병원을 방문하여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고요. 그 이후에는 재활운동이 회복의 핵심이 됩니다. 너무 오래 누워있는 것은 오히려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정재활운동의 구체적인 방법을 실제 시험과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능한 정성스레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경 쓰이는 것들을 해결해드리는 신경과 전문의 황재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